네덜란드의 탐험가 야코프 로에벤 제독의 배는 항해를 하던 중 기이하게 생긴 섬을 마주치게 된다. 이 섬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스트 섬이다. 배에서 내린 야콥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섬 주위로 사람이 만들었다고 보기 힘든 거대한 석상들이 섬을 두르고 있었는데 그 수가 무려 900여 개였다. 원주민의 수가 1000여 명에 불과했던 이 작은 섬에서 최대 10m, 최대 90톤에 달하는 석상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태평양 동부에 있던 전설의 대륙이 바닷속에 가라앉으면서 남은 일부가 이스터 섬이라고 했다. 또한 대서양에 있던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의 후예들이 아틀란티스가 화산 폭발로 바다에 가라앉은 후 이스터 섬으로 넘어와서 모아이 석상을 조각했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고 한다. 에리히는 자신이 쓴 신들의 전차라는 책으로부터 모아이 석상의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다. 에리히는 모아이 석상이 사람이 아닌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모아이 석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11세기 이스터 섬은 몇십 톤에 달하는 돌을 10m 넘는 높은 곳에 올려 놓을 기술력과 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 말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모아이 석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무가 필요하지만 모아이 석상은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는 초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스터 섬은 무척 외진 곳에 동떨어져 있는데 모아이 석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 등을 다른 곳에서 수입하려면 배가 있어야 했지만 이조차도 나무가 없어 만드는 것조차 불가했다. 단단한 재질의 돌로 만들어진 모아이 석상을 웬만한 도구로 조각조차 불가할 정도로 단단했다. 석상엔 눈, 코, 턱이나 몸에 새겨진 무늬 등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당시 원주민들의 기술력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 고대 잉카의 성지 마추픽추. 산자락에선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공중도시라 불리기도 한다. 1911년 미국의 역사가이자 탐험가인 하이럼 빙엄이 잉카 제국의 잊혀진 수도 빌카밤바를 찾아 모험을 떠났고 잉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마추픽추를 찾아낸다. 하이럼은 마추픽추를 보고 이 도시의 매력과 마법은 이 세계의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곳에는 눈 덮인 산봉우리가 끝없는 높이에서 구름을 굽어보고 다채로운 색깔의 절벽들이 깎아지를 듯이 솟아올라 도시를 비추고 있다. 이곳에는 나무와 꽃들이 만발하고 정글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라고 말했다. 마추픽추는 크게 도시구역과 농경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또한 이 도시구역은 위쪽 구역과 아래쪽 구역으로 나뉘는데 위쪽 구역에는 주로 신들을 모시는 신전과 사원들이 위치하고 아래쪽 구역에는 주민들이 살았던 거주시설들이 위치해 있다. 농경구역에는 3000여 개의 계단식 밭이 있었고 도시구역은 평균 20톤가량의 돌들로 지어진 건물이 200개가량 있었으며 신전과 궁전주택이 나뉘어 있었다. 또한 그러한 건축물들의 바위 틈 사이는 종이 한 장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오히려 공기도 통하지 못할 정도였다. 당시의 기술력으로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돌들을 운반하고 정교하게 재련했으며 왜 하필 산 꼭대기에 지었을까요? 또 그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집트 기자 지역에 있는 쿠푸왕 피라미드. 피라미드를 대표하는 금자탑이자 기자를 대표하는 피라미드 3기 중 가장 크기가 거대해서 대피라미드라고 부른다. 이 피라미드는 당시의 과학으로는 만들 수 없을 만큼의 크기를 자랑한다. 피라미드를 지은 당시는 기원전 2500년경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갈 무렵에 지어진 건축물이다. 쿠푸왕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사용된 돌의 개수는 20년간 약 230만 개, 돌 한 개의 무게는 2.5톤, 2500kg이다. 타워 크레인이 없는 당대의 과학으로 이 피라미드를 짓는 것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여 여러 가설들을 제시했다. 첫 번째 가설로는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 왕족이 지은 것이 아닌 외계의 거인족이 넘어와 기자 지역에 정착,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했다. 이 가설의 근거로 사진작가 그레고르 스포 에리카라는 사람이 도굴꾼에게 입수한 거대한 크기의 손가락 미이라를 공개했었다. 손가락의 길이는 무려 35cm, 사람의 유골이 맞다는 감정서도 갖고 있었다. 두 번째 가설로는 피라미드 안에 있는 벽화들이다. 빛이 없는 피라미드 안에서 그저 그림도 아닌 벽화들을 그렸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횃불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횃불을 사용한 흔적이 그 어디에도 없었다. 게다가 피라미드의 안은 굉장히 협소해서 자칫 산소 부족으로 질식할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횃불을 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 가설로는 전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집트의 덴데라 사원에서 전구 모양을 띤 그림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저런 전구를 사용하려면 많은 양의 전지가 필요한데 그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설을 허구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미스테리한 건축물들, 그들은 도대체 왜 이러한 건축물들은 지은 것일까요?